환자분 입장에서는 진짜로 내가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 치과를 선택하시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도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치과관 김태학입니다. 오늘은 충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충치 그냥 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충치는 그냥 둬도 됩니다. 초기 충치에 한정된 거고요. 그것도 극 초기 상태의 충치면 그냥 둬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과 갈 때마다 충치 개수가 달라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극 초기 상태의 충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는 치과 원장님들의 판단의 몫이고, 이 충치가 커져서 더 심한 충치로 번질 것 같거나 아니면 신경치료까지 해야 될 것처럼 판단된다면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실 거고, 아니면은 이 충치 자체가 굉장히 미세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하시면은 굳이 치료 안 하실 거예요. 보통 치아를 보면 까맣게 진짜 샤프심 하나 정도로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충치들이 있는데요. 그런 충치들은 대부분 그냥 치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2~3개월씩 한번 치과에 오셔서 그게 커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는지 체크를 받아보시면 그때 이제 치료해도 늦지 않고, 그때 충치가 커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는 치료하시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환자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2~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충치 검진을 받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시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초기 충치를 치료하는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초기 충치라도 쉽게 막을 수 있을 때 막겠다, 이런 생각으로 치료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고 치료하겠다,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원장님이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관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치과 갔을 때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충치라고 해서 믿고 안심하고 있었다가 한 2~3년 지나서 치과 갔는데 이 치아는 발치해야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충치가 커지진 않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만약에 발치해야 되면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너무 아깝죠.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치과에 갔는데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다른 치과 갔더니 뭐 8만 원으로 치료를 끝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잘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A라는 치과에서는 치료가 급해 보여서 예방 목적의 그런 치료도 있었겠죠. B라는 치과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만 치료를 해야겠다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는 좀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오래가는 치료를 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저렴한 견적을 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재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치과에는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비싼 재료만 고집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싼 재료만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다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의 기초에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싸니까 여기 양심적인 치과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좋은 진료 방향을 이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치 치료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도 충치 치료를 해야 할까요? 어차피 빠질 치아인데? 어차피 빠질 치아지만 어린이들도 충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충치가 많이 썩어서 아파요. 아프면 어린이들의 심리 상태나 성격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구강 상태에도 안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나쁜 구강 습관을 기르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치아를 유치라고 하죠. 유치 안쪽에 이제 영구치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충치 치료를 반드시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보험되는 재료들로 많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단지 치과에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은 소아치과 그런 치과에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치과에서는 웃음가스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안 좋은 기억들을 다 까먹을 수 있는 약도 투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 조금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운다, 걱정된다 이런 부모님들께서는 소아 전문 치과로 내원을 하시는 게 어린이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치과에서는 충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이래도 치료를 해야 되나요? 충치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범랑질, 그 치아 최외곽층이 범랑질이죠. 범랑질에 한정돼서 만약에 발생한 충치라고 하면 치아 신경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유무로 충치 유무를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시진 그리고 촉진이 되겠습니다. 촉진은 날카로운 기구를 긁어보는 것을 말하고, 시진은 눈으로 보면서 충치가 있음을 판단하는 건데, 치과 의사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짜로 내가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충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시면 환자분 입장에서도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치과에 갔더니 정확한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치료를 시작해 버리셨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아무 설명도 없이 치료해 버렸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신뢰를 잃을 수가 있고요. 최소한의 사진 기기라도 세팅을 해놓고 사진으로 찍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될 거고 이런 질병이 있고 치료가 끝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충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충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아치과에서 하는 웃음가스를 이렇게 코로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하면은 이 성인이 돼서 느끼기에는 약간 술에 취한 느낌이 들어요. 몽롱하고 알딸딸해집니다. 잠이 들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